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콘크리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콘크리트 재료가 크게 어떻게 있다 했었죠? 자,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 섞은 게 콘크리트고, 시멘트하고 물, 장골재, 굵은 골재 4개 다 섞기 전에 시멘트랑 물만 들어가면 시멘트 풀, 이 시멘트 풀에 장골재가 들어가면 모르타르, 거기에 굵은 골재까지 들어갔을 때 콘크리트, 거기에 철근이 들어갔을 때 철근 콘크리트가 된다라는 이 4가지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단점도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데, 장점은 모양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만들고 싶은 모양을 그대로 만들면 되고, 내구성이 크다, 튼튼하다, 재료를 운반하기 쉽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대신에 가장 큰 단점으로는 딱 봐도 너무 무겁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기 쉬워요. 갈라지는 거. 우리가 지내고 있는 학교나 보통 건물을 보면은 중간에 금이 가고 갈라진 부분이 있죠. 그런 게 바로 콘크리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를 다 비비고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딱딱한 콘크리트가 나올까요? 아니고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빵처럼 약간 반죽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굳기 전에 그걸 바로 굳기 전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인데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아직 말랑말랑한 반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겠죠. 그래서 틀에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면 그 틀의 모양에 따라서 형상이 바뀌는데 그게 바로 성형성입니다. 성형성이라는 건 모양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넣어서 반죽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반죽 질기도 있어요. 물이 많으면 반죽이 질어지고 물이 적어지면 반죽이 되고 이런 반죽 질기 그리고 이렇게 반죽을 해서 섞고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작업을 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워커빌리티입니다. 워커빌리티 가장 중요해요. 많이 나오는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작업의 난이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셔빌리티는 피니쉬가 바로 끝내다죠. 다 굳혀서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 피니셔빌리티 그래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아직 반죽한 상태의 콘크리트 특징은 4가지가 있는데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워커빌리티 이게 바로 아까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작업이 어려운지 작업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바로 워커빌리티라고 했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4가지로 나눠요. 재료별로. 시멘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콘크리트 만드는 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시멘트 양이 많을수록 워커빌리티는 좋아지고 분말도가 높을수록 어제 1강에서 나왔는데 2강에서 나왔는데 이 분말도가 높다라는 건 시멘트가 미세하다. 가루가 골라서 잘 섞인다. 자 그리고 혼화 재료 한번 했었죠.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쉬 이런 거 사용하면 워커빌리티는 좋아진다.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자, 쭉쭉 넘어가서 그러면 워커빌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콘크리트 반죽으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작업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측정하는 반죽 상태가 좋은지 결정하는 게 바로 워커빌리티 측정인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시험 방법 꼭 외워두세요. 이렇게 5가지. 자, 대표적인 게 슬럼프인데 이 꽃갈콘처럼 생긴 거 안에다 반죽된 콘크리트를 넣고 기다린 다음에 이 콘을 빼버리면 원래 이 모양이었는데 스르륵 하고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리는 걸 슬럼프라고 하고
얼마나 잘 흘러내리는지에 따라서 작업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슬럼프. 이 크기 알아두세요. 밑에 지름 20, 위에 지름 10, 높이 30. 그래서 10, 20, 30 꼭 크기 알아두시고 슬럼프 콘 안에다가 시멘트 반죽을 넣을 때 콘크리트 반죽을 넣을 때 그냥 넣지 않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넣어요. 3층 한 층 넣고 25에 다지고 두 번 넣고 25에 다지고 그래서 이 크기하고 다짐 횟수 25회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류만 아시면 돼요. 슬럼프, 구간입, 흐름, 얼마나 반죽이 잘 흐르는지 그 다음에 비비, 얼마나 잘 비벼지는지 외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몰딩, 선생님이 앞글자만 또 따서 슬구흐 비리 이렇게 외우세요. 비리 슬구흐 비리 이렇게. 자, 그러면 콘크리트를 다 비비고 골재가 있고 물이나 시멘트 이런 게 있는데 시멘트가 원래 골재들을 잘 붙여줘야 하는데 붙지 않고 잘 접착되지 않으면 얘네가 서로 떨어져서 분리돼요. 그게 바로 재료의 분리예요. 왜 재료의 분리가 발생하냐? 골재의 최대 치수가 너무 크면, 골재 크기가 너무 크면 서로 안 맞아서 떨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물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꼭 외워두세요. 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물이 많으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반죽이 질어져서 재료들이 잘 합쳐지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거를 막기 위한 대책 한번 볼게요. 물 결합 재비는 작게 한다. 그러니까 즉 물의 비율은 좀 어떻게 한다? 줄인다. 그리고 장골재율을 좀 크게 한다. 장골재, 모래의 비율을 크게 한다. 자, 작업을 하고 다 비비고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비빈 속 안에 물이 있죠. 물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면 이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블리딩이라고 해요. 이 블리딩, 물이 올라오는 현상은 비비고 나서 15분에서 30분 이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맨 위에 표면에 미세먼지나 부유물질, 이렇게 먼지 같은 거를 콘크리트 표면에 묻히게 돼요. 그게 바로 콘크리트 표면에 묻은 먼지를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물이 올라오는 걸 블리딩이라고 하고 올라와서 표면에 붙은 물질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올라오는 블리딩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당연히 똑같이 단위 수량 물은 적게 하고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한다. 분말도가 높다는 건 이렇게 가루가 미세하다. 이런 시멘트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콘크리트 반죽이 굳어지면 그때부터 단단해지면서 강도가 나타나요. 콘크리트 강도는 압축, 그 다음에 인장, 휨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크냐? 압축 강도가 가장 커서 콘크리트 강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압축 강도 찍으면 돼요. 보통. 그럼 압축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공시체, 이런 걸 공시체라고 해요. 콘크리트 공시체를 만들어요. 자, 이거의 크기는 몇이냐면 지름 150, 높이 300 또는 이렇게도 만들어요. 이거보다 작게 하면 지름 100, 높이 200
높이 200. 자, 두 가지 크기 있습니다. 질은 150, 300, 그리고 질은 100, 200 이렇게. 크기 꼭 알아두세요. 두 가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압축 강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줘요. P 앞에서 강도를 높여줘요. 어디에? 이 원기둥 표면에. 그 표면적은 A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 공식, 압축 강도 계산 공식은 최대로 주는 힘 P 있죠. 그걸 뭘로 나뉘어요? 원의 단면적으로 나누고 원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계산한다.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옆으로 누르는 거예요. 옆으로 누르는 건데 얘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파이는 여러분 알고 있는 보통 3.14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계산기에 있는 값 사용하시면 되고 D는 원의 지름, L은 여기 총 옆 긴 길이. 근데 왜 얘는 2P예요? 양쪽에서 양쪽으로 누르기 때문에 2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 강도는 A분의 P, 인장 강도는 파이 DL분의 2P. 얘도 계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시고 다음은 휨 강도인데 휨 강도는 뭐냐면 인장 강도랑 압축 강도는 원기둥으로 만들었다면 휨 강도는 이렇게 벽돌처럼 사각형으로 만들고 가운데서 눌러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면서 볼록 휘게 돼요. 그래서 휨 강도인데 보통 얘는 크기가 몇이냐면 150, 150, 530 높이 150, 폭 150, 옆으로 530mm 센치로 바꾸면 15, 15, 53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나오니까 한번 봐주세요. 공시체 크기를 이렇게 만들면 지금 누르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윗부분.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은 가로 53 곱하기 폭 15 이 부분을 누르니까 그러면 면적 계산해 보니까 795예요. 걔에서 10으로 나누면 79.5 즉 80인데 이만큼 다져야 한다. 어떻게 할 때? 휨강도 할 때. 휨강도 할 때 몇 번 다지는지 계산하는 다짐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여기서 10으로 나눠줘야 한다. 이 면적만큼 15 곱하기 53 하고 몇으로 나눈다? 10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휨 강도는 뭐 할 때 실험하냐? 도로 포장. 도로처럼 생겼죠. 길게 네모나게. 그래서 도로 포장에는 휨 강도다. 자, 이런 모양. 그래서 휨 강도 구하는 공식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여기 폭 B, 높이 D, 길이 L. 그래서 BD제곱분의 PL. 공식 지금 3개 나왔어요. 쭉쭉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그 콘크리트를 섞을 때 그걸 배합한다고 하거든요. 시멘트는 얼마나 들어가고 물은 얼마나 들어가고 골재는 얼마나 들어가고 이것들의 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배합입니다. 자, 그래서 재료들을 계량할 때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뭐 물은 100, 시멘트는 200 이런 식으로 넣겠다 했는데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만큼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조금씩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허용하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줄게 라는 오차가 있는데 물은 밑으로는 2%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계산했더니 100g을 넣으라고 했어. 근데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g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100보다 적은 2, 98g을 넣는 것까지는 이해해 주겠다라는 거고 조금 더 넣으면 1g 더 넣는 건 이해해 줄게 우리가 101g 넣는 거 이해해 줄게 이런 식으로 허용 오차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렇게 재료 양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정하고 콘크리트를 비벼요. 우리 비빌 때 믹서기 있죠. 그리고 레미콘 알아요? 한 번씩 봤을 텐데 차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면서 이 뒤에 뭐가 달려 있어서 얘가 이 안에서 콘크리트를 비비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레미콘,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줄임말이에요. 뒤에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빌 때 필요한 시간은 이렇게 차로 이동하지 않고 만약에 현장에서 직접 비빌 때는 비비는 시간은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1분 30초 또는 1분. 이렇게 시간 한 번씩 봐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비다 보면은 얼만큼까지 강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건데 비비고 나서 얘를 내비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28일이 지날 때 가장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28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물 결합 제비. 시멘트하고 물 섞을 때 아까 선생님이 물의 양이 가장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시멘트하고 물, 워터, W랑 B는 시멘트예요. 시멘트하고 물을 얼만큼씩 넣을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 W가 100 넣고 결합제비 시멘트는 200을 넣는다. 그럼 얘네 둘의 비율은 뭐예요? W 물 100을 시멘트 B 20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계산해보면 5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네는 50%의 비율로 지금 물하고 시멘트를 넣었어 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 나오니까 가장 중요하고 얘를 가장 먼저 계산한다는 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장골재율이라는 건 뭐냐면 장골재는 말 그대로 잔골재, 모래예요. 원래 총 골재가 장골재가 있고 굵은 골재가 있잖아요. 얘네 둘을 다 합해서 골재라고 하고 이 전체 골재, 장골재랑 굵은 골재를 섞은 전체 골재 중에서 우리가 장골재만은 얼만큼 필요하냐라고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바로 장골재율 S-A라고 하고 보면 이 SV는 장골재의 부피예요. GV는 굵은 골재의 부피.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골재 중에 장골재만큼은 얼만큼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개념 좀 이따 뒤에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쭉쭉. 자, 아까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물과 시멘트가 어떤 비율로 필요한지 물 결합 제비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식은 필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뒤에 실기 필답에서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쭉쭉 넘어가서 자, 가장 먼저 재료가 얼만큼 들어가야 하는지 결정할 때 물과 결합제비부터 결정한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후에 물이 얼만큼 필요하고 그럼 단위 시멘트는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골재 부피를 정해요. 즉 순서 정하면 물과 시멘트비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의 양하고 시멘트 양, 그 다음에 장골재 부피, 골재 부피, 골재가 얼만큼 필요한지 이 순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를 비비고 이 콘크리트 전체를 우리가 1로 본다. 전체를 1로 본다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골재만 구하고 싶어요. 얘가 장골재, 굵은 골재 이렇게 장골재와 굵은 골재만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냐? 원래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골재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공기나 혼화재가 들어가는데 얘네 전체를 우리가 지금 뭘로 본다? 1로 본다 했죠. 그럼 1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골재만 필요해요. 그러면 골재만 남겨두고 다 넘겨서 빼면 되죠. 그래서 전체 콘크리트 1에서 시멘트 빼고 물 빼고 공기 빼고 혼화재가 들어갔다면 혼화재도 빼주면 뭐가 남냐? 골재의 부피만 남는다 라는 겁니다. 얘네는 나머지는 지금 공식을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뒤에 계산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 배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원래 실내에서 먼저 기준서를 보고 시방 배합을 해요. 실내에서 시방 배합을 하는데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더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재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방 배합을 먼저 하고 나서 현장 배합으로 다시 보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단 이 개념만 알고 있고 이건 나중에 실기 필답형에서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까지 이론. 지금 오늘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특별한 데 사용하는 콘크리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 몇 개만 볼게요. 한중,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중은 겨울 한자를 써서 겨울, 기온이 낮을 때 사용하는 걸로 기온이 4도씨 이하 떨어지면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반대로 서중은 여름, 기온이 높을 때, 기온이 25도를 넘을 때 서중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경량 골재라는 건 골재는 골재인데 경량이래요. 경량이 뭐예요? 경량 패딩할 때 경량으로 가벼워요. 골재가 가벼운 걸 사용하기 때문에 강도는 조금 튼튼하지 못하고 약해요. 그래서 변형이 생기기 쉽다.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